자, 이제 조선 왕릉 중에 첫 번째 태조 이성계능 태조릉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릉 오리지널 이름은 건원릉이죠.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기도 구리시에 있어요. 거기에 동구릉이라고 동쪽에 한양을 중심으로 동쪽에 9개의 릉이 있다고 해서 동구릉인데, 맨 처음에는 태조 이성계능을 하나만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왕들이 계속 죽으니까 여기도 묻히고 저기도 묻히고 하다가 그 다음에 문종도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뭐 영조도 들어오게 되고 숙종, 현종도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 동오릉 되었다가 동칠릉 되었다가 지금은 동구릉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은 동구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가면 안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맨 밑에 이제 주차장에 차대 놓고 쭉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관리사무소 통하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될 태조 이성계 무덤은 여기거든요. 여기 건원릉이라고 써있는 여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보는 게 여기 수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조릉이에요. 익종이에요. 그 다음에 현릉이라고 있어요. 요 현릉은 여기가 5번째 왕 문종릉, 그 다음에 문종비릉, 이걸 현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쭉 들어가면서 요쪽 거는 목릉이라고 해가지고 선조릉이 있어요. 선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 왕비 2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성계 무덤이 여기 혼자 들어가 있어요. 신덕왕후 강씨는 이제 딴 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나머지 휘릉, 왕비릉이고요. 원릉은 영조릉이고요. 그 다음에 경릉은 헌종릉, 여기는 현종릉, 여기도 왕비릉 하나, 이래가지고 총 9개의 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먼 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 산에서 이제 동구릉 전체를 찍은 거예요. 60만 평에 가까운 땅이에요. 이게 이제 60만 평에 가까운 땅인데, 그 중에 저 뒤에 불암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거맘산, 이게 불암산이에요. 불암산, 그 다음에 이 터가 거맘산. 거맘산에서 산줄기가 돌아서 여기에, 요쪽에 있는 하얀 게 태조 이성계가 들어가 있는 건원릉이에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이게 태조 이성계릉이에요. 근데 숲에 가려가지고 이 앞에 건물들이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입구도 있고 이런데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고, 아, 멀리서 보니까는 태조 이성계릉이 이렇게 생겼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산줄기는 어디서 들어와요? 뒷산줄기 여기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셔요. 이쪽으로 한 바퀴 돌아 들어오는 이 뒷산줄기가 명품의 산줄기예요. 정말 좋아요. 요 봉분까지 들어오는 게. 근데 사진상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맨 앞에 요 밑에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면 맨 처음에 왕이 가마 타고 여 밑에까지 와요. 그럼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홍살문, 요 빨갛게 되어 있는 문이 홍살문이에요. 홍살문을 지나서 쭉 걸어 들어가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음식 차려 놓고 그 다음 절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밑에가 평지예요. 여기까지는 평지고요. 요 뒤에서부터 언덕이 시작되면서 언덕 위에 이제 봉분이 있게 되거든요. 능침이라 그러죠. 능침이 있게 되고, 요게 신도 비각이에요. 비각이 이제 신도비가 있고 비각이 있거든요. 신도비는 커요. 무척 커요. 한 5톤 되나?
그래가지고 태정태세까지만 신도비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쬐만하게 비각만 만들어놔서 요게 그 이후에는 이제 규모가 작아지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요게 이제 봉분이죠. 그 다음에 크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곡장이라고 해가지고 담장을 쳐놨어요.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구분 담장이다 해서 곡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조금 자그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자 1번 곡장, 그 다음에 2번 봉분, 3번이 난간석, 병풍석은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고요. 난간석, 난간 쳐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끔 치는 난간석. 그 다음 여기가 4번이 이제 혼이 놀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 혼유석. 그 다음 그 앞에 석등이 하나 있는데 5번이 장명등. 그 다음에 6번이 여기 길다랗게 기둥이 2개를 세워놨는데 6번이 망주석.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영의정 좌의정 하는 사람들 문인이라고 이제 있죠. 양반 중에 문인, 무인, 장군석이 있고요. 문인석이 7번이고 그 따르는 말이고요. 말 따그닥따그닥 타니는 말. 그 다음 8번이 무인석, 장군 모양을 한 석상이에요. 무인석. 그 다음에 이 능침을 지키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있는 동물들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호랑이 모양이고 하나는 양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호랑이를 닮으면 돌로 만든 호랑이 석양, 양의 모양을 닮으면 호랑이 모양을 닮으면 석호, 그 다음에 양의 모양을 닮으면 석양이라고 해서 돌조각들이 바깥을 향해서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내시라고 보면 돼요. 내시. 요 곡장 안은 임금님의 방 안이거든요. 방 안에,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잠잘 때, 왕이 잠잘 때 그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내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시라고 보시면 된다. 자, 다시 한번 홍살문에까지 임금님이 가마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제사 지내고 이쪽 바라보고 제사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14번, 15번은 여기서 충문을 태워서 망료위라 그러는데 충문을 태우고 충문을 묻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예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조선왕릉이고 거의 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왕들 보면 이제 좀 삐뚤삐뚤, 이 들어오는 진입로가 좀 삐뚤삐뚤하거나 또 여기 봉분이 2개가 있거나 뭐 동분이 아래 위로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띠는데 일단 태조 이성계에서부터 기본적인 툴은 이 모양을 가지고 조선 왕릉이 만들어져 있게 된다. 자, 그럼 조선 왕릉을 태조능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태조능이 자 여기 홍살문 나타났죠? 쭉 지나가면은 여기가 제사 지내는 정자각이에요. 여기 신도비각이고요. 요 위에 언덕 위에 있는 게 이제 봉분, 능침이죠. 자, 여기서 쫙 보면 임금님 왕릉 앞에 가기 전에 자그마한 개천이 있어요. 이 금천교라 그러는데 요 개천을 건너서 봉분을 들어가요. 이 개천이 뭐 요 안에도 요 홍살문 안에도 들어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풍수지리에서는 개천을 건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띠고 있어요. 풍수 원리로. 예. 우리 사찰에 가면 큰 사찰들 가면 거의 다가 다 어떻게 해요? 개천을 건너가서 이제 대웅전을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일주문까지는 개천을 안 건너더라도 천왕문서부터는 이미 개천을 건너야지 천왕문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꼭 개천을 건너야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자, 좀 더 가까이서 찍었습니다. 홍살문이에요. 원래는 이게 붉을 홍자에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살이 요 위에 화살촉처럼 화살대처럼 생겼다 해서 화살이라고 붙은 건데 이건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만 쓴다면 화살 전자를 써서 홍전문이라고 쓰면 전부 다 한자로 쓸 수 있는데 홍살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자도 쓰고 한글도 쓴 거예요. 한자로만 쓰면 홍전문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금님이 여기까지 가마를 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요.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쪽 길이 하나가 있고요. 요쪽 길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개예요. 근데 이쪽 길이 좀 더 넓어요. 이쪽 길이 좀 더 넓고 높아요. 이쪽 길이 폭이 조금 더 좁고요. 폭이 조금 더 몇 센치가 낮아요. 그럼 임금님은 어디로 가느냐? 임금님은 이쪽 길로 가요. 이쪽 길이 아니고요. 임금님은 이쪽 길로 가요. 예. 자, 그러면 이 높은 길 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계시는 분이 귀신이 된 분이죠. 그래서 귀신이 가는 길이다 해서 신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쪽 길은 임금 어자를 써서 임금이 걸어가는 길이다 해서 어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길은 홀령이 가는 길이고요. 이쪽 길은 임금님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이 앞으로는 바로 못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제 계단을 따라서 이제 이 정자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 딱 문을 열고 보면 뒤에 이 릉이 꼭대기가 딱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일반 우리 양반 무덤들에서는 그걸 상석이죠. 음식물 차려놓는 걸 상석이라고 하는데 왕릉에서는 정자각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정자각이라 그러거든요. 정자각이라 그래요. 갑을 병정할 때의 정자인데 지붕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알파벳으로 치면 T자처럼 생긴 거예요. 나중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 정자각을 보면 이게 정면이거든요. 정면인데 정면에 이렇게 기와로만 쫙 되어 있어야 될 정면이 앞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나무판을 대놨어요. 이런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딴 데서 한옥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집을 보셨느냐고. 못 봤어요. 양옆에도 판때기가 있어요. 맞배지붕이라고 양옆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맞배지붕. 우리가 크게 이제 지붕이 몇 개 가지가 있잖아요. 맞배지붕, 팔짝지붕, 우진각지붕, 무량각지붕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양옆이 이렇게 널빤지가 돼가지고 돼 있는 건 많은데 앞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옆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옆에서 찍으면 이게 정면이고요. 이게 옆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면이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정면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조선왕조 정자각에서는 다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딴 데서 조선왕릉 말고 딴 데서 저렇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경남의 양산에 통도사라고 하는 정말 오래된 사찰, 1400년 된 사찰이 있어요.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절인데 그 대웅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한 장 더 있네요. 자,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이게 정면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정자각 들어가는 건데 양옆이 맞배지붕 앞에 널빤지 있고요. 그 다음에 위가 T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갑을 병정할 때 정자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정자라고도 해요.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나침판에서 갑을병정 이제 정방향에다 해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쉽게 정자라고 합시다. 예. 이렇게 생긴 건물이 통도사의 대웅전이래요. 자, 대웅전의 정면이에요. 대웅전의 정면에 앞에 판때기가 있어요. 대웅전에 20년, 30년을 불공들이러 다닌 불자들도 대웅전의 정면이 이렇게 생긴 거를 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뚫어놨죠. 진신사리 쪽을 향해서. 조금 옆면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통도사를 진입하면서 볼 때 옆면이에요. 옆면. 이게 정문이 아니고 옆면, 측면이에요. 정면은 어디예요?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건 이쪽이 정면이에요. 그래서 진신사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뒤쪽 편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것도 옆면인데 옆면도 지붕 한번 보세요. 지붕이 이게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옆으로 가 있는 지붕이고 이게 아주 이상하게 생긴 지붕이에요. 처음 보셨죠? 이런 거. 자, 여기도 판때기가 있고요. 이제 반대편으로 왔어요. 이제 진신사리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데 이 기둥이 있고요. 두 번째 사진에서 드론은 있고 이쪽 거 봐드렸고요. 이제는 반대편 와서 찍으니까 반대편에서도 널빤지 지붕이 있는 팔짝 지붕이에요. 그러면서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T자처럼 정자각처럼 생겼죠. 정말 드물게 볼 수 있는, 딴 데서는 못 보는 그런 건물이 대웅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신사리가 뒤에 있게 된다. 자, 그래서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면 불상이 안 모셔져 있죠. 진신사리가 있으니까 바로 진신사리가 딱 보이게끔 해놨어요. 자, 조선왕릉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조선왕릉에서 그러면 대웅전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통도사의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정자각이라 그랬죠. 기도하는 곳, 제사 지내는 곳. 정자각 안에서도 딱 뒷문을 열고 보면은 태조 이성계 봉분이 딱 보여요.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저런 건물은 정말 특이한 건데, 자, 불 좀 켤게요. 자, 여기가 이제 조선 왕릉이고요. 여기가 통도사예요. 통도사 대웅전이에요. 자, 풍수는요.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풍수. 시신 들어가는 자리죠. 맞잖아요. 절을 하는 공간이 명당이겠어요? 시신 묻힌 곳이 명당이겠어요? 시신 묻힌 곳이 명당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명당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봉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 뭘 만들었습니까? T자로 된 정자각을 만들고 여기서 절을 하는 거예요. 명당은 어디예요? 봉분이 명당이에요. 자, 그럼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요. 진신사리가 명당 자리고요. 진신사리가 명당 자리고요. 그 다음에 통도사 대웅전 자리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다른 절들은 대웅전이 명당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절들은 대웅전이 명당이고요. 그 다음에 구산선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명당인 경우도 꽤 있어요. 구산선문은 몇 개 안 되지만. 통도사는 여기는 절하는 공간이고 정자각 절하는 공간이고 명당이 아니고요. 통도사는 진신사리가 명당, 왕릉에서는 능침이 명당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건물 형태도 이런 거 처음 보고요.
예, 명당도 어디가 명당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금 풍수에서 알게 됐다. 자, 자 뒤에 명당 보이시죠? 요 신도 비각이고요. 요게 정면. 요렇게 올라가서 절하고 봉분 여기 있고요. 자, 다시 요 부분 여기서부터 요 정도 높이까지가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조선왕릉의 기본적인 형태. 요거를 강 또는 사초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 땅이 자, 손으로 보면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뒷산줄기가 굵게 내려오면서 언덕을 하나 만들고 여기가 이제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여기에 이제 봉분이 딱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이 땅을 옛날 사람들은 풍수지리 입장에서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땅 기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땅 기운이 모여있는 저장 탱크로 본 거예요. 주유소에서도 이제 밑에 지하에 저장 탱크를 갖다 놓듯이 땅 기운이 이 밑에 많이 저장될 수 있도록 요 사초지가 그런 역할을 풍수에서는 한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초지 위에 태조능이 올라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봉분 위에 올라갔어요. 봉분 위에 올라가면 아까 그 그림 안내도에서 봤듯이 이게 능침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장명등이고요. 요 석등이에요. 예. 석등은 이제 불 밝힌다라고 하는 뜻에서 풍수 인테리어 업 하는 도구예요. 고려 불교 양식인데 이 태조 이성계 무덤은 고려 공민왕 무덤의 형식을 많이 따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의 불교 양식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 장명등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뒤에 이렇게 좀 평상같이 생긴 게 있어요. 동그란 돌들이 이제 평상의 기둥들이고요. 이 평상이 하나 있는데 이 평상이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시신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유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귀신 혼자에다가 놀유자를 써서 귀신이 노는 이제 그런 돌이에요. 여기 두 개가 있으면 2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담장 보이십니까? 담장? 담장을 곡장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세워진 기둥을 망주석. 요 기둥은 망주석. 요 위치가 나중에 연산군하고는 또 틀리게 돼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게 문인석. 요쪽에 있는 게 문인석. 우리가 혹시 양반무덤에 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반무덤 좀 좋은 데 가면은 양옆에 무덤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돌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돌조각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봉분을 양옆에서 호위하듯이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홀이라고 해요. 홀. 관직을 나타내는 명찰이거든요. 그 홀을 들고 서 있는 게 문인석. 요거 양옆에 문인석. 문인석보다 한 단계 낮은 곳에 있는 게 이게 장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군석이라고도 하고 요 두 개는 또는 문인석에 비해서 이거는 무인석이라고 해요. 무인석. 예. 왕과 왕비능에는 이 문인석이 다 있어요. 저거 또 다시 설명은 또 나중에 해드릴 거고. 자, 조금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라고? 이거 장명등. 그 다음에 요거 돌판. 요거 돌판이 혼이논이는 혼유석. 그 다음에 요 기둥들이 있으면서 난간을 뺑 둘러친 거를 난간석. 그 다음에 난간석 뒤에 봉분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부분들. 예. 봉분을 받치고 있는 것들이요. 요거는 오리지널 이름은 병풍처럼 둘렀다 해서 병풍석. 한글말로는 둘레석. 근데 한자를 써야 되니까 왕릉에서는 한자를 써야 되니까 요거를 병풍석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병풍석은 시대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조 때서부터는 없어지거든요. 그다음 대신에 난간석은 왕이 되었다 그러면 난간석은 다 있어요. 난간석이 있어야 왕이에요. 난간석이 없으면 왕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그다음 보통 여 뒤에 봉분의 이 풀 한번 보세요. 요건 태조 이성계 거고요. 요거는 세종대왕 거예요. 자, 세종대왕은 잔디가 어때요? 잔디가 어때요? 매끈하죠. 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 한번 지나갑시다. 장명등, 혼유석이 2개. 혼유석이 2개란 소리는 뭐예요? 이 봉분 안에 2사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세종대왕 들어갔고 한 사람은 소헌왕후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합장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난간석은 있죠. 왕이 됐으니까 난간석은 있어요. 뭐는 없어요? 병풍석은 없어요. 둘레석 병풍석은 없어요. 근데 요건 이유가 있어요. 세조 때 없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세종 때 없어진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세종 때 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원래 모든 왕릉들 다녀보면 다 이렇게 잔디가 깨끗해요. 말끔하게 정리를 다 해놔요. 근데 태조 이성계는요. 가을만 되면 억새풀이 자라나요. 왜 그런 거 하니? 또 전설이 있겠죠. 태종 이방원이하고 태조 이성계하고 부자지간이지만 서로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나빴죠. 1차 왕자의 난을 겪고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배다른 형제끼리 싸우면서 그걸 태종 이방원이가 다 해치웠잖아요. 그럼 아버지인 입장에서는 태종이 너무 싫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흥 가셔가지고 안 돌아오겠다고 해서 나온 말이 함흥 차사가 된 거 아니에요.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죽을 때 신덕왕후 강씨 옆에 묻히겠다고 서울 안에 정동에 묻히려고 했었어요. 근데 2차 저차 해서 이제 신덕왕후 강씨능이 정동에서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함흥 땅 고향 땅에다가 묻고 싶었거든요. 묻히고 싶었거든요. 근데 함흥 땅이 좀 멀어요. 원산 가까이에 있는데 북한에. 근데 예법이 하나 있어요. 궁궐에서의 예법이. 조선 왕릉은 그러니까 왕릉은 도성에서 80리 안에서 왕릉을 정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80리를 옛날 이제 축척에 의해서 계산을 이쩌고 저쩌고 이쩌고 하면 대략 40km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럼 40km, 도성에서 40km 이내의 범위에서 왕릉을 정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함흥에 한경남도의 함흥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니까 이게 몇백 킬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이 났다든가 안 그러면 궁궐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든가. 옛날에 쿠데타는 딴 거 없어요. 궁궐을 점령을 해버리고 왕을 위협하면 그게 쿠데타 성공인 거고요. 왕을 점거 못하면 그걸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중종반정이나 인종반정도 다 궁궐을 장악을 해서 반정을 일으킨 거였거든요.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빨리 환궁을 해서 궁궐을 지키고 반군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 거리가 반나절 만에 하루 만에 다시 환궁할 수 있는 거리가 80리였던 거예요. 근데 함흥에다가 묻혀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은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머리를 짜낸 게 80리 안에 묻혀는 드리겠다. 그리고 아버지 유언도 드리겠다 해서 함흥에 있는 잔디 억새풀을 떼갖고 와가지고 이 봉분 위에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함흥의 땅 밑에 계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 이제 관리소 쪽에서 들은 바로는 이 억새풀을 단 한 번도 새로 심거나 한 적이 없었대요.
계속 자라났대요. 계속. 예. 그리고 겨울이 되면 여기에 갈대 억새풀 잎도 피면 예뻐요. 지금은 좀 막 커팅 미장원에서 하나도 정리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억새풀 꽃들이 피어 있으면 예뻐요. 꼭 흰머리 반백이 난 것처럼 예뻐요. 자, 평소 때 다른 왕릉 가면 이렇게 맨젤하게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기 가지고 다 풀 다 깎고요. 그냥 뭐랄까 골프장에 필드 관리한 것처럼 잔디 관리 잘 돼 있어요. 그 다음 조선왕릉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징. 봉분 뒤에 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봉분 뒤에 잉. 봉분이 있으면 뒤에 살짝 솟은 게 있어요. 조선왕릉의 2대 특징이에요. 하나는 사초지라고 하는 강, 두 번째가 잉이에요. 자, 이 배부를 잉자를 쓰거든요. 배부를 잉자를 쓰는데 옆면에서 보면요. 자, 여기가 평지예요. 여기가 평지고요. 이 부분이 사초지예요. 그 5m에서 15m 사이에 댕기는 사초지에서 측면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본 거. 그러면 봉분이 여기 하나 있어요. 봉분이 색깔이 봉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것보다 좀 낮겠지. 예. 봉분이 이렇게 낮은 게 이렇게 봉분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 봉분 뒤에 요게 잉이라고 해요. 잉자가 잉태하다 할 때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배가 볼록하게 솟은 거를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산줄기가 내려오다가 잉이 있으면 잉 바로 몇 메타 밑에 좋은 땅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해석을 해서 이 자리에 땅 기운이 올라오는 곳에 봉분을 세우고 시신을 넣은 거예요. 자, 배가 불렀어요. 그러면 배가 이 아기 안에 있어요.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럼 아기가 또 어디서 나와요? 그 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잉이 있은 다음에 거기서 몇 메타 밑에 봉분이 딱 있는 게 이게 조선시대의 조선 왕릉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사진을 다시 보면 근데 요 높이가요. 어떤 거는 이 봉분보다 높이보다도 높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봉분보다 잉이 낮기도 해요. 크기가. 근데 태조 이성계 거라든가 세종대왕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잉이 봉분보다 훨씬 더 커요. 이거 한번 몇 개 보시고 나면 태조 이성계 거랑 뭐 세종대왕 거랑 뭐 몇 개 보시고 나면 나머지 일반 무덤들은요, 잉도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일반 묘들은 뒤에 잉을 일부러 만들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일부러 만들면 그게 진짜 명당이겠어요? 뱃속에 바가지 넣었다고 애가 나오냐고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잉이 있더라. 자, 잉을 앞에서 이렇게 보고 위에 올라가서 보고 그 다음 뒤쪽에서 보기도 할게요. 자, 이거는 봉분 쪽에서 봤었을 때 둥그런 잉이에요. 봉분보다 높아요. 요 밑에 있는 게 석양이고 석호입니다. 자, 위에 올라갔어요. 잉 위에 올라갔더니 봉분이 밑에 보이고요. 이게 이성계 무덤이죠. 그 다음에 곡장이 이렇게 쳐들고 있고 어쨌든 불룩하게 솟은 게 꼭 접시 엎어놨다라고 해야 되니 둥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둥그런 냄비 엎어놓은 거? 어쨌든 둥그런 게 주발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게 뒤에 크게 하나 있는 게 이게 잉이다. 그리고 이제 앞을 바라보면 이렇고요. 요 잉을 이제 뒤쪽에서 찍으면 제가 저 뒤쪽에서 찍으면 둥그렇게 이 나무가 생각보다 커요. 이만한 나무들이에요. 이만한 나무들인데 그게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잉이 크고 이거 너머에 이거 뒤쪽에
몇몇 타 내려가서 봉분이 있다. 두 가지 사초지와 잉은 조선 왕릉의 대표적인 그 뭐랄까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조선 왕릉의 또 다른 특징 하나요. 일반 무덤 양반들도 절대 이 무인석, 장군석은 사용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양반이라도 문인석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는데 무인석은 병권,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과 왕비가 아니면 세자묘에도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왕과 왕비 무덤, 릉인 곳에만 이 무인석을 사용할 수 있었다. 양반이 이거 했다면 뭐라고요? 사병력을 가진 거, 개인 병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사병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건 구태타로 이제 삼적이 멸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정말 태조 이성계 이야기만 해도 할 게 좀 많은데 딴 것도 또 좀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디냐 하면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신덕왕후 강씨예요. 자, 아픔이 많은 강씨죠. 태조 이성계는 이성계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려 때 말 때 장군이었죠. 그때 함흥에서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 부인. 신덕왕후죠, 나중에. 거기에 아들들이 쭉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둘째 아들이 정종이 되고 다섯째 아들이 이제 정안대군이 태종이 되죠. 근데 이 부인은 이성계 첫 번째 부인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왕비가 된 적이 없어요. 그 부인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이성계 부인이 왔는데 이 여자가 강씨거든요. 예, 신덕왕후 강씨인데 이 여자가 방번과 방석을 낳음으로써 이제 첫 번째 왕비이기도 하죠. 첫 번째 왕비가 된 여자예요. 그럼 정통성이 있다 없다? 이성계의 부인으로서 왕비가 됐어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딱 했는데 누가 왕세자가 돼요? 방석이가 왕세자가 되죠. 왕비 아들이니까 말은 돼. 근데 구테타 일으킬 때 개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한양 천도를 유지하고 할 때 제일 많이 일한 팀들이 누구 팀들이에요? 다 큰 장성들 이쪽 팀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왕세자는 누가 갖고 가요? 이 팀이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거 쳐 죽이는 게 1차 왕자의 난. 그 다음에 2차 왕자 넷째 아들 의안대군을 또 이렇게 또 없애버리는 게 2차 왕자의 난.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이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데 태종이 이 여자가 이제 딱 죽고 이성계보다 먼저 죽어요.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맨 처음에 묻히느냐 하면은 도성 안에 지금 덕수궁 뒤에 영국대사관 쪽에 정동 자리에 묻혀요. 왕비로.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여자 태종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가 왕비가 되면 자기는 자기 엄마는 왕비가 아니잖아.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자기 엄마가 왕비가 아니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쪽이 엄마의 왕비여야지 자기 정통성이 왕이 딱 되는데 이쪽이 왕비가 돼버리면 자기가 왕에 대한 정통성이 혈통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여자가 이제 들어간 정동의 왕릉을 다 파헤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용한 뭐 난간석이니 병풍석이니 뭐니 이런 것들 둘레석이니 이런 성물들을 청계천에다가 다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 백성이 다 지나가게 만들어 버려요. 아, 매정하죠. 네. 그래놓고 이 여자가 어디로 이 여자 무덤을 어디로 이장시키느냐 하면 지금의 성북구에 있는 정릉동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정릉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딱 가면 명당은커녕 그냥 햇빛도 제대로 들지도 않고요. 음습해요. 그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흉당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태종 이방원이가. 자, 성북구 쪽에 있는 정릉동 신덕왕후 강씨 겁니다. 예.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요. 예, 홍살문이고요. 꺾어져서 들어가요. 그럼 정자각 있죠? 올라가가지고 이제 껍데기만 사초지, 껍데기만 강인데다가 올려놔요. 예. 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여기는 혼유각 뭐 기본적인 거 틀 가진 건 좀 가졌어요. 곡장도 있고요. 근데 그 뒤에를 보면 돌멩이들이 엄청 많은 화강암들이 엄청 튀어 있는 산줄기예요. 조선왕릉을 다 다녀보세요. 뒤에 바위 튄 것들이 있는가. 풍수지리에서도 뒷산에 바위 많은 것에 웬만해서 좋은 터가 없거든요. 특별한 터 말고는요. 그래서 뒷산 줄기가 이렇게 바위 많은 데다가 앞에다가 딱 집어넣은 거는 흉당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금 가까이서 보면 이 바위들이 보이죠. 거기다가 햇빛도 잘 안 들어요. 이제 봉분에서 능침에서 내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정자각적으로 전체가 조선왕릉을 전부 다 가보면 웬만한 것들은 이 뒤에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 정자각까지가 이게 잘 골라놨어요. 골고루 예쁘게 좀 잘 균형 맞추게끔 이 부분을 쫙 고르게끔 잘 평탄하게 만들어서 내려가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그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요. 이쪽으로 빠져나가게끔 산줄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게끔 이건 하나도 정리 안 한 거예요. 잔디만 심은 거지. 명당 풍수에서는요. 앞마당, 봉분의 앞마당이 평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옆쪽으로 흘러내려가게 한 거는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신덕왕후 강심의 묘 옆에 이제 문인석이 있다 그래죠. 이 문인석이 여기 이제 호를 들고 하나 서 있어요. 자기 관직명을 패를 들고. 근데 여기 무인석, 장군석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무인석이 없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태종 이방원이가 설치하지 말라 그랬겠죠. 이건 장군석은 아까 이성기에 있었던 그 장군석은 병권을 상징하는 거였고 왕비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종 이방원이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부인을 왕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는 왕비 아니야. 고로 너는 장군석을 사용할 수 없어. 넌 왕비가 아니므로. 그래가지고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쫓겨난 이 강씨 무덤은 흉당에다가 무인석도 없고 쓸쓸하게 혼자 지내는 상황이었어요. 이성계가 저 두 번째 부인한테 같이 옆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정동에. 근데 태종 이방원이가 웃기는 소리. 우리 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우리 아버지를 집어넣으라고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따로 집어넣게 돼가지고 나중에 태조 이성계가 동구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종, 세종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